일단 나오면서 얘기해 주세요. 예. 나오신다면 얘기해. 오늘 나온 거. 그러니까 일단 제가 그걸 이렇게 아침부터 전화가 많이 왔어요. 기본적인 것은 공관위에서 가져왔던데, 저는 공관위에서 가져왔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공관위원들 저 포함해서 11명 정도가 있거든요. 공관위에서 그걸 왜 가져가? 역대로 공관위에서 대통령한테 그걸 당선인한테도 가져가서 보고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건지 전체적인 맥락을 보셔야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공천을 할 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뭐 공천위원장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명확한 원칙, 기준을 가지고 해요. 당시에 예를 들어서 뭐 당 기여도라든지 대선 기여도, 또 여성에 대해서 가산점 주냐 안 주느냐, 또 경쟁력, 또 정체성이 어떠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공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천 가지고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공천의 주체는 공천관리위원회예요. 또 그게 최고위 가서 또 뭐 추인인가 이런 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해야지 몇 가지 녹음을 가지고 뭐 엉겨짚혀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폐가 있다. 공관위에서 가져왔다? 저는 100% 가져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공관위원들 그분들도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에 의미하는 것을 전 제대로 모르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상식적으로 얘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공관위가 해체된 지 벌써 2년이 넘었어요. 공관위가 해체된 지 2년이 넘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 뭐 홍철호 정무수석도 있었고 여러 국회의원들 계셨어요. 또 외부 인사도 있었고, 그래서 공관위에서 가져왔다, 이 말 자체가 저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뭐 공천관리위원장 해보고 뭐 또 인천시당 공관위원장도 해보고 여러 번 공관위원장 역할을 했지만은 공관위원장, 공관위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공정한 원칙, 기준하에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사님이 저한테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 여사님하고 통화할 때가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대통령도 저에 대해서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어요. 뭐 해라 저 해라. 그래서 공관위에서 가져왔다는 게 공관위원이 가져왔는지 사무처에서 가져왔는지 또 대통령 당선인 시절 아닙니까? 그 주변 사람이 가져왔다는 건지 명확하게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여사랑 그런 통화조차도 한 적이 없어요. 통화한 적 없습니다. 제 기억에 없습니다. 저는 여사님하고 이런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시점은 당시 이제 7개 중에 6개가 전략 공천이었습니다. 한 군데 그 부상일 위원장을 주는 데 있어서 여기는 경선을 했어요. 왜? 부상일 위원장이 가장 여론조사가 높은데도 경쟁력이 좋게 나오는데도 3번 연속 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경선을 갖고 나머지는 전부 전략지역으로 했습니다. 전략지역. 그 뭐라고 또 질문이 뭐였죠? 그걸 했는데 당시에 중요한 공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유영아 대구 수성을 공천이었던 것 같아요. 대구 수성을 공천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 저도 박 대통령 모셨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정황을 보고 저희가 공천 발표 시점은 좀 늦췄던 것 같아요. 또 100% 그 사실 자체가 없고요. 공관위원 중에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저는 또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공관위원 중에 뭐
혼자서 어떤 분이 가져가라 해서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럴 개연성이 그다지 크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100%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또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사실관계 어떻게 확인해요? 김건희 의원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사실관계 확인하면은 그 공관위 의원이 그거 가져갔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얘기 안 하죠.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뭐 밥 먹은 것도 다 얘기했는데 그거 다 얘기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이 세더라도 절대로 자기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김영선 공천의 당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윤핵관 중에 일부, 윤핵관들 중에도 일치된 의견이 아닌데 김영선 의원 아닌 사람을 민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맥락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당시 김영선이냐 김종량 후보냐 두 사람 그거였고 김종량 후보도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승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윤핵관들하고 어떤 학견이나 뭐 이런 뭐 어떤 연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옵니다. 공천 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의견 개진을 하고 저는 의견을 들어줍니다. 그러면 후보자에 대해서 정말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공천은 공관위 원칙과 기준들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뭐 당 기여도, 대선 기여도, 경쟁력, 또 여성에 대한 가산점을 주냐 마느냐, 또 하나 뭐 말씀드렸죠? 그 정체성 이런 거의 기준을 따진다면은 뭐 김영선 의원으로 자연스럽게 됐을 거예요. 왜 김영선 의원이 63%의 득표를 가지고 당선이 됩니까? 63, 37. 제가 제 자랑 같습니다만 제가 박근혜 정부 때도 공관위원장 했습니다. 진짜 대통령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왔어요. 그건 저는 원칙대로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취재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를 밀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취재해 보세요. 저는 항상 공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나서서 공천을 하면은 좀 자랑 같습니다만 승률이 70%가 넘어요. 73% 나오는 거예요. 원칙과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시 이제 창원 입장이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이었는데 유리한 지역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공천을 할 때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한 5-6가지 항목에 따라서 하거든요. 어떤 뭐 경쟁력,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 가지 기준을 따지면은 그리고 김영선 의원이 왜 고향 일산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그분이 사선 의원을 했어요. 같은 친박 계통이었죠. 그분이 비례대표를 2번 했습니다. 박근혜 대표 사퇴하시고 그분이 당 대표 권한대행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2017년인가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윤 의원 내가 경남지사 나가겠다고 18년도 경남지사 선거에 도전하기 17년부터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창원 그쪽에서 계속 지역 기반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 지방선거 안 되고 난 다음에 2020년도 경선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 들으면서 경쟁력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김영선이가 뭐 고향 일산에 있던 왜 여기를 받아? 그래서 제가 참조적으로 2017년도부터 이 소위 말해서 창원 지역에서 활동을 해왔던 거, 경쟁력을 키워왔다는 그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야지. 이게 녹취가 사실이 아니면 어쨌든 이 녹취 공개로 대통령도 당도 좀 곤란한 상황인 거죠. 당시 공관위원장으로서 당의 어떤 조치를 요구하거나 누가 요구해요? 사실관계를 당이 확인을 해달라. 근데 이제 사실관계 확인이 잘 안 돼요. 한번 보십시오. 총선 백서 만드는데 확인이 됩니까? 총선 백서에 예를 들어서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우리 당정 관계나 당 공천에서 문제점이 많습니까? 근데 그게 제대로 총선 백서에 투영이 됩니까? 투영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지금 밝힌다고 사실관계 밝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논란이 됐는데 이제 하나의 그것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보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당시에 윤핵관이 되는 후보가 누구였어요? 그쪽에서는 김영선 후보 아닌 김종량 후보를 얘기하는 분이 있고 아닌 분도 있었어요. 다른 김종량 후보 말고 제3의 그건 없었습니다. 두 후보 중에 한 사람 압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미리 뭐 예를 들어서 미리 정해진 경우도 없습니다. 거기는 정해진 후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정해진 후보를 김영수로 바꿨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상의하신 적은 없으신 걸로 대통령하고 상의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자체를 불허할 사람입니다. 아까 여쭤봤었는데 김영선 공천 특정한 날짜를 가져고 날짜는 예를 들어서 발표는 5월 10일 박 대통령 취임 시 오시는 그 문제 때문에 했고 그거는 이미 벌써 그 전날이나 돼 있었을 겁니다. 5월 9일로 소장을 하는 취임식이 언제죠? 11일 10일이면 그 전에 아마 결론이 났을 겁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날짜는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 전에 발표 전에 벌써 기억이. 네, 그 시점이 통화가 5월 9일이니까 그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돼 있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흐름이 그러니까 9일 그 언저리예요. 9일, 10일 그 언저리에서 한 거예요. 9일인지 10일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결정했어요. 그 당시 공천할 때 이준석 대표에게는 결과만 딱 보고가 해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솔직히 이래라 저래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준석 대표는 사실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안 해요. 저한테. 제 스타일 아니까. 이래저래 얘기 안 했고 제가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됐죠? 제가 KTX를 타야 돼. 12시 11분.